안녕하세요. 한올바이오파마 영상에 댓글을 달아주셨는데요. 1년 이상 된 구독자님이십니다. 오랫동안 제 채널을 시청해주신 분인데 논점을 정확하게 찝어주셔서 이 관점에 근거해서 우리가 HLB가 627 이전에 정말 임상 결과를 솔직하게 발표하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바이오들이 수치 발표 전에 진실을 이야기하지 않은 것을 비판해야지라고 말씀을 하셨죠. IR 현장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이가 수치를 여의도에서 발표하기 전에 IR 현장에서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자, 그런 것들을 가감없이 솔직하게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타임라인을 간단하게 보면요, 우리가 사건이 있었던 것은 2019년 6월 27일 목요일입니다. 자, 그러면은 6월 26일 이때까지 HLB가 뉴스 기사가 어떻게 나왔는지를 살펴보면 되겠죠. 그리고 627 때 톱라인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수치 데이터를 발표하기 때문에 수치 데이터는 숨길 수가 없죠. 자, 그래서 비교를 해볼 것은 6월 26일까지의 HLB 뉴스 기사, 그리고 6월 27일에는 어떻게 바뀌었는지. 여기도 보면은 한올바이오파마랑 비슷하게 윗꼬리 음봉이 달린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고가가 5%까지 올라갔다가 매도세로 인해서 음봉 마감을 했던 것을 확인할 수 있겠는데요. 일단 조금 비슷한 느낌이긴 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약간 우하향하고 있는 모습들. 한올바이오파마는 1월 16일에 윗꼬리 음봉을 달리고 내려왔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수치 발표 때 이렇게 하락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HLB는 윗꼬리 음봉 후에 이렇게 됐고요. 자, 우리가 627 전 6월 26일 기사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HLB, 리보세라닛, 옵디볼 론서프와 비교 후의 확인, 이렇게 기사가 나왔습니다. HLB 위암 치료제인 리보세라닙이 옵디볼 론서프와 비교해 경쟁 우위를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자회사인 LSK 바이오파마가 진행해온 요게 엘리바입니다. 사명을 바꿨고요. 임상 3상 시험의 탑라인을 공개했다. 1차 지표인 OS랑 2차 지표인 PFS를 확인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확인이라는 표현을 썼네요. 경쟁사 약이랑 직접 비교는 힘든데, 자, 비교를 일단 했습니다. 옵디버가 5.26개월, 론서프가 5.7개월에 비해서 OS가 앞섰다라고 말했고요. 자, PFS는 경쟁 약물 대비 유의미한 효능을 확인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결과를 전부 다 알고서 다시 되돌아가서 분석을 해본다면요. 자, OS는 경쟁사 약이랑 비교를 했고요. PFS는 경쟁 약물 대비 유의미한 효능을 확인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PFS는 플라시보 대비 통계적 유의미성이 확인이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썼던 걸 볼 수 있고, OS는 통계적 유의미성이 확보가 안 돼 있기 때문에 PFS처럼 이렇게 표현을 하지 못하고 경쟁사 약물이랑 비교를 하는 그러한 뉴스 기사가 나왔습니다. 지금에서야 우리들이 분간을 할 수 있겠지만은 이 당시에는 OS도 잘 나왔구나, PFS도 잘 나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옵디버 같은 경우에는 노벨상도 받았던 그런 작용 기전이 있는 약이기 때문에 리보세라닙이 굉장하구나 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게 되는데, P밸류를 확인해주지 않는 그러한 약간의 함정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밑에 보면요, 현재 각 지표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 분석을 진행 중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밝히지 않은 이유도 사실 통계적 유의성이 아직 분석이 다 끝난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발표를 안 한 거라고 또 볼 수 있겠습니다. 6월 26일 날 말이죠. 그리고 임상 3상의 최종 결과는 9월 달에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유럽 종양 학회 에스모에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탑라인이 발표가 됐지만 6월 26일 당시에는 각 지표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 분석을 진행 중인 상태였고, 그리고 최종 데이터는 에스모에서 발표할 예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통계적 유의성 분석이 아직 끝난 상태가 아니라 진행 중이었다는 사실이죠. 6월 26일 날 말이죠. 그러니까 OS의 통계적 유의미성은 아직 모르는 상태입니다. 6월 26일 기준으로.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듯이 6월 27일이 되니까 HLB가 27일에 리보세라닛 임상 3상 시험 탑라인 공개에 대한 긴급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자, 이때 보니까 통계적 유의성 분석이 이제 어느 정도 끝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가 나온 건데, 결과가 나오자마자 긴급 설명회를 가지고서 1차 유효성 평가 지표인 OS가 최종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물론 이제 의미 있는 차이가 없다라는 거지, 리보세라닙이 위약 대비 더 좋은 전체 생존기간 OS를 보였고, 이는 기존에 허가받은 약물 대비 유사한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OS가 높긴 한데 그게 충분히 차이가 있다라고 볼 만큼 높지 않다라는 거죠. 우연히 발생할 수 있다. 통계적 유의미성이 확보가 안 된 상태. 그리고 PFS는 여전히 잘 나온 상태죠. 대단히 유의미한 수준을 나타났고, 부작용도 경미한 수준으로 기존 연구 사례와 크게 다르지 않다. 그리고 LSK 바이오파마는 ORR이랑 DCR 등 추가적인 임상 데이터가 확보되는 대로 분석 작업을 하고 생존 환자에 대한 관찰을 지속하겠다. 그래서 이 당시에도 ORR이랑 DCR의 통계는 아직 나오지 않았으며, 분석이 완료되면은 FDA와 협의해 리보세라닙의 방향성을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HLB가 26일, 27일 발표를 하는 와중에도 계속해서 분석 작업은 되고 있었고,
26일에 대략적인 분석이 나오니까 발표를 하고 27일에도 통계적 유의성 분석 결과가 나오니까 이어서 긴급 설명회를 가지면서 발표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HLB는 제가 유튜브 찍듯이 뭐가 나오면은 나올 때마다 그때그때 발표를 해가지고 말이 달라진 것처럼 느껴지게 된 거죠. 26일에는 MOS를 구해보니까 옵티보랑 론서프랑 굉장히 유사한 결과를 얻었다. 그런데 26일에 역시 밝히고 있었듯이 각 지표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 분석을 진행 중이다. 이게 27일 날 끝나서 나온 거겠죠. 잘 나온 줄 알았는데 긴급 설명회를 가졌던 겁니다. 이거는 급하게 투자자들에게 알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겠죠. 그래서 통계적 유의성 분석 결과가 나왔는데 OS가 도달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했던 것이고, 자, 그래서 여기까지만 정리를 한번 해보면요, 26일 날 기사에는 통계적 유의성 분석을 진행 중이다, 그리고 27일에는 긴급 설명회에서 통계적 유의성 분석 결과가 나왔다라고 했죠. 그래서 26일에는 진행 중이었고 27일에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26일이랑 27일 사이에 온도 차이를 느낄 수가 있는데요. 물론 회사 내부적으로는 이게 진짜 통계적 유의성 분석 결과가 언제 나왔는지는 사실 알 수가 없겠습니다만, 뉴스 기사에 따르면은 26일에는 진행 중이었고 27일에는 결과가 나왔죠. 이 온도 차이를 느낄 수 있는 게 26일 기사에서는 리버세란이 글로벌 3상 성공이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OS, PFS 유의미한 결과 도출 이렇게 나온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자, 물론 이 기사에서도 역시 OS랑 PFS를 확인했다라고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개선했다 이런 식의 표현이 아니라 확인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고,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MOS는 나왔던 거죠. 그러니까 옵티보랑 롬서프랑 유사한 결과를 얻었고, PFS도 보니까 효능이 확인 중이다.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발표를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26일에 발표가 글로벌 3상 성공 뭐 이렇게 나왔지만은 여기 밑에 보면은 각 지표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 분석을 진행 중이다. 역시 여기 기사에도 나와있죠. 그러니까 26일에는 대략적인 데이터들을 MOS 정도, 미디엄 값 정도를 구해보니까 굉장히 좋아 보이는 결과가 나왔다라는 거죠. 경쟁사 약물이랑 비슷하게 나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와중에 아직 이제 각 지표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 분석을 진행 중이었다. 그러니까 P밸류는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26일에는 미디엄 값 정도는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긍정적인 기사가 나왔던 것인데요. 27일에는 MOS에 대한 P밸류가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627에는 긴급 설명회를 가지고서 입장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리버세라닙 FDA 허가 신청 못해. 그래서 긴급 간담회를 열고서 이렇게 밝힌 건데요. 최종 집계가 끝나지 않았지만 현재까지 나온 수치로 분석한 결과 전날 발표한 글로벌 임상 3상이 최종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진양고 회장이 이렇게 발표를 한 건데요. 1차 유효성 평가 지표인 OS가 최종 임상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했다. 그래서 이번 임상 결과로는 FDA 허가 신청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내부적인 판단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6월 26일이랑 627이랑 뉴스 기사들을 비교를 해봤는데요. 회사 내부적으로 P밸류를 627 전에 알고 있었느냐 아니냐는 개인적인 판단들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뉴스 기사로만 판단을 해보건데 6월 26일에는 통계적 유의성 분석을 진행 중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나온 데이터들, 미디엄 값들을 토대로 다른 경쟁사 약물이랑 비슷하게 나왔다. 그래서 굉장히 긍정적인 입장들을 표현을 했었고, 6월 27일에는 미디언 OS 값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 분석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자, 이 결과는 또 그대로 또 시장에 바로바로 전달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제 생각은 결과가 나오는 대로 곧장곧장 발표를 했다, 그런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26일에는 미디엄 값이 나왔으니까 옵티보랑 론서프랑 유사하다 밝히고 통계적 유의미성 분석을 진행 중, 그리고 27일에 OS 통계적 유의성 분석 결과가 나오니까 긴급 설명회를 열고서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바로 밝히고, 이러한 데이터들을 토대로 봤을 때 FDA 허가가 쉽지 않다는 게 내부적인 판단이다. 그래서 데이터가 나오면 그때그때 바로 밝히고 거기에 대한 판단도 그때그때 바로바로 얘기를 했던 것이라고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회사 내부적으로 6월 27일에 발표하기 전에 P밸류를 알고 있었느냐 몰랐느냐는 각자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만은 우리는 뇌피셜로 하기보다는 뉴스 기사가 나온 것을 토대로 판단을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